어머니냐고요? 아니, 난 이제부터 소희 씨랑 살 거예요. 태호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 여자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됐어요. 말리지 마세요. 저, 이 집 안 나가면 미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가장 믿었던 아들의 뜻밖의 선택과 눈물 어린 재해를 담은 가슴 아프지만 끝내 따뜻한 감동 실화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삼남매를 모두 출가시키고 홀로 남은 큰아들 하나만이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데려온 연인은 어머니보다 겨우 10살 어리고 주점의 여사장으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의 반대,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1억 5천만 원이 사라진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무너진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의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김영자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올해 73세 할머니지만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할머니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30여 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삼남매를 키워온 이 땅에서 그녀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뒷마당에서 들려오는 소 울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큰아들 태호가 축사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조금 더 주무셔도 되는데. 아이고, 태호야, 엄마야. 이 시간이 항상 일어나는 시간인데 너부터 좀 더 자지 그러냐? 전 괜찮아요. 소들이 일찍 일어나니까 저도 일찍 일어나야죠. 태호는 4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고 어머니 곁에서 축사 일을 도우며 살고 있었어요. 키 큰 체격에 성실한 성격을 가진 그는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효자였습니다. 할머니는 태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태호야, 너 정말 결혼할 생각은 없냐? 어머니, 또 그 얘기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가 죽기 전에 너 장가가는 모습만 봤으면 좋겠다는 거다. 둘째, 셋째는 벌써 애들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데. 태호는 어머니의 말씀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결혼은 인연이 되면 하는 거죠. 인연이라, 인연은 만들어가는 거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할머니는 태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태호야, 내가 뭘 바라겠냐? 너 혼자 축사일 하느라 고생하는 것도 미안하고, 이제 나이도 40인데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살아야지. 알겠어요. 어머니, 기회가 되면. 그날 오후 할머니는 동네 부녀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영자야, 태호 아직도 만나는 사람 없냐? 아이고, 그게 내 골치거리야. 40이 되도록.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늦게 결혼하더라만 우리 때와는 다르지? 그래도 너무 늦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부탁했어요. 큰아들의 결혼,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소원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할머니는 태호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태호야, 내일 시장에 나가면 김 사장님한테 물어볼까? 뭘 물어보신다고요? 좋은 처녀 없는지 말이야. 김 사장님 딸도 올해 33인데 아직 시집을 안 갔다더라. 어머니, 태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저도 체면이 있는데. 체면이 뭐가 중요하냐?
어머니가 죽기 전에 손자 얼굴이나 봤으면 좋겠다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이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태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노력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말이냐? 약속하는 거지? 네, 약속드릴게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태호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하느님, 우리 태호에게 좋은 인연 하나 보내주세요. 그 아이가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밤하늘에 스며들어갔습니다. 한 달 후 태호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축사일을 마치고 나면 어디론가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며 혼자 웃기도 했어요. 태호야, 요즘 어디 나가는 일이 많네? 아,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래요. 할머니는 태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좋은 사람 생겼냐? 태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럼 언제쯤 엄마가 볼 수 있을까? 곧 데리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태호는 점심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누구 좀 데리고 올게요. 정말이냐? 드디어? 할머니의 얼굴에 기쁨이 스며들었어요. 그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네, 소중한 분이에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 그래야지. 내가 뭘 준비해야 할까? 음식도 해야 하고. 할머니는 설렘에 들떠 이것저것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집에 손님이 올 생각에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저녁 7시쯤 태호가 한 여성과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민소희 씨예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호 옆에 서 있는 여성은 화려한 화장에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뭔가 평범한 여성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소희입니다. 소희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할머니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집안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할머니는 소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소희 씨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쥔둘입니다, 어머님. 둘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태호보다 12살이나 많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태우보다 많이 많죠? 그래서 처음엔 망설였는데 지금은 뭐 하면서 사시나요? 안동 시내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소희는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소희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그 사람 나이가 너무 많지 않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뭔가 어색해 보이더라. 처음 만나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동네 이웃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영자야, 어제 너희 집에 온 여자 혹시 민소희 아니야? 어? 알아요? 아이고, 그 여자는 안동 시내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주점을 운영하는데 주점이요? 게다가 남자 관계도 복잡하다고 소문이 났어. 태호가 그런 여자와 사귄다고?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그런 여자와 사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태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태호야, 소희 씨가 주점을 한다던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거냐? 태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아이고, 태호야, 그런 여자와 어떻게? 어머니, 그 사람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할머니는 태호의 단호한 태도에 말을 잃었어요. 이런 아들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태호의 연애를 반대했지만 태호는 더욱 완고해졌어요. 태호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그 여자는 너에게 맞지 않아. 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나이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제 인생인데요. 태호는 점점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을 피했어요. 그리고 소희를 만나러 나가는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축사일도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제는 적당히 마치고 나가버렸어요. 태호야, 소들 사료 언제 바꿔줄 거냐? 아, 내일 하죠. 내일. 너 요즘 축사일에 도통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바빠서 그래요. 뭐가 그렇게 바쁘냐? 그 여자 만나러 다니는 게 축사일보다 중요하냐? 태호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속상해했습니다. 한편 소희는 태호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태호야. 내 가게 사정이 좀 어려워졌어. 무슨 일이에요?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얼마나 필요하세요?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태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적금을 깨서 소희에게 주었어요. 그 후로도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가게 수리비, 직원 월급, 각종 공과금. 소희는 항상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고 태호는 그때마다 도움을 주었어요. 할머니는 태호의 변화를 지켜보며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태호야, 요즘 돈 쓰는 일이 많네?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긴. 네가 뭔 돈을 그 여자한테 다 퍼주고 있잖아. 제 돈 제가 쓰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 네 돈이야. 하지만 그렇게 쓰는 게 옳은 거냐? 태호는 점점 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했어요. 그리고 소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소희가 태호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태호야. 우리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큰 돈이 필요해. 얼마나요? 1억 5천만 원 정도. 태호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자신이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이요? 응. 부담스럽지? 그럼 됐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소희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호는 그런 소희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정말.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그날 밤 태호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1억 5천만 원, 그것은 자신이 10여 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다음 날 태호는 은행에 가서 자신의 적금을 모두 해지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소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태호야. 이 돈으로 꼭 성공해서 갚을게.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는 태호의 통장을 우연히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 모두 사라져 있었거든요. 태호야,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 그건 1억 5천만 원이 어디 갔어? 너 설마 그 여자한테 다 줬냐? 태호는 할머니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어머니, 제 돈이니까 제가 쓰는 거죠. 내 돈, 그 돈이 어떻게 모인 줄 알아? 축사에서 소 키우고 밤새 일하고 몸 망가져가면서 모은 돈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희 씨, 사업 도와드린 거예요. 잘 되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아이고, 이런 미친. 태호야, 정신 차려. 그 여자가 너를 이용하는 거야?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조이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니. 너보다 12살 많은 주점 여자가 너한테 진심일 거라고 생각하냐? 태호는 할머니의 말에 화가 났어요. 어머니, 너무 심하세요. 나이가 많으면 어때요? 주점을 하면 어때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럼 너를 40년 넘게 키운 나는 뭐야?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소희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소희 씨를 사랑해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해달라고? 그럼 너는 어머니보다 그 여자가 더 소중하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긴? 대답해봐. 어머니와 그 여자 중에 누가 더 소중하냐? 태호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소희 씨를 택하겠어요. 할머니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가슴에 칼이 꽂힌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했니? 저는 소희 씨 없이는 못 살아요.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달라고? 40년 넘게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산 어머니한테 이해해달라고? 할머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소희 씨와 함께 살겠어요. 어머니도 나중에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할머니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소리쳤어요. 어머니, 나가라고.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그 여자한테 가서 살아. 태호는 할머니의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집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는 나가겠어요. 나가려면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날 밤 태호는 짐을 꾸려 집을 떠났어요. 할머니는 아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호야. 태호야. 하지만 태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자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태호가 떠난 후 할머니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들이 떠나자 집이 너무 큰 것 같았습니다. 하느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건가요? 할머니는 매일 밤 기도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태호가 연락하기를 기다렸지만 태호는 연락처까지 바꿔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할머니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태호 연락 안 오냐? 연락처까지 바꿔버렸어. 이제 진짜 끝인 것 같아. 그래도 아들인데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돌아올까?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데. 할머니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갔어요. 태호가 돌봐주던 축사일도 혼자 해야 했고 건강도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태호는 소희와 함께 안동 시내의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있었거든요. 태호야, 정말 고마워. 가족들까지 등지고 나를 선택해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았어요. 태호는 축사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했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태호야, 일자리 구하는 게 어때? 아직 찾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몇 주가 지나도 태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 사이 소희의 사업도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미안한데 당분간 생활비를 네가 좀 대줄 수 있을까? 물론이죠. 제가 다 해결할게요. 태호는 그동안 모아둔 여분의 돈으로 생활비를 댔어요. 하지만 그 돈도 금세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희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태호야, 너 정말 일자리 구할 생각이 있는 거야? 물론이죠. 열심히 찾고 있어요. 열심히 찾고 있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소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태호는 그런 소희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소희 씨, 왜 그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어. 돈도 못 벌어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당연히 일해야지. 나이가 40인데 이런 식으로 살 거야? 태호는 소희의 차가운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소희는 더욱 냉정해졌어요. 태호야, 미안하지만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래요?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고칠게요.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그날 밤 소희는 태호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태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희 씨,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태호야, 이미 끝났어. 우리 처음부터 안 맞았던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너에게 돈이 있었잖아. 소희의 차갑고 솔직한 말에 태호는 말을 잃었어요. 그제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설마 소희 씨가 저를 돈 때문에 뭘 알았든 상관없어.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소희는 그날 밤 짐을 꾸려 어디론가 떠났어요. 태호는 혼자 남겨진 원룸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태호는 그제서야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집세를 낼 돈도 없어진 태호는 결국 원룸에서도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던 그는 안동 시내를 떠돌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일자리 구하는 사람, 경험자 우대, 어디를 가도 40이 넘은 무경험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태호는 점점 초라해져 갔습니다. 한때는 날품팔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축사 일만 해본 그에게는 다른 일이 어려웠어요. 아저씨, 미안한데 이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해요.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다른 데 가보세요. 태호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어요. 돈도 떨어지고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태호는 안동시장 골목에서 쓰러졌어요. 며칠을 굶어서 기력이 없었거든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한 상인이 태호를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식사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상인은 태호에게 김밥 하나를 사주었어요. 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김밥을 먹었습니다. 아저씨, 집은 어디세요? 집이 없어요. 가족은요? 가족도 제가 버렸어요. 태호는 그렇게 시장 골목에서 떠돌며 살기 시작했어요. 가끔 상인들이 주는 음식으로 연명했고 추운 밤에는 시장 처마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태호가 집을 떠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아들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건강도 많이 나빠져서 축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야,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냐? 아니, 안 괜찮아. 태호 생각에 잠도 못 자고. 동네 사람들이 걱정해 주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공허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시장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시장이었어요.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 잘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할머니는 장을 보며 시장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한 골목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게 설마 할머니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그곳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의 태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야? 태호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변한 모습이라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태호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옷은 더럽고 해졌어요. 머리도 길게 자란 채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태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태호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태호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9개월 만에 만난 어머니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래. 바보였지. 완전히 바보였어. 할머니는 태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분노와 원망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일어나자. 태호야, 집에 가자. 어머니, 저 같은 놈이 어떻게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그러자. 할머니는 태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태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이제 알겠냐?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네, 이제 알겠어요.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호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소희가 어떻게 자신을 떠났는지, 돈이 떨어지자 어떻게 변했는지, 어머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보다 그 여자를 택했다니. 그래. 바보였지. 하지만 이제 깨달았으니 됐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있었지만 아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집에 도착한 태호는 먼저 목욕을 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씻으니 정말 꿈 같았습니다. 태호야, 밥 먹어라. 할머니는 태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주었어요. 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이렇게 맛있었나요? 맨날 먹던 밥인데 뭐가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요. 그날 밤 태호는 오랜만에 집에서 잠을 잤어요.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침대에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 앞으로는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태호가 집에 돌아온 후 할머니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어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태호야, 이제 축사일 다시 시작해야지. 네, 어머니, 열심히 하겠어요. 태호는 예전보다 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태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축사 일을 하면서 태호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소들을 돌보고 풀을 베고 우사를 청소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태호의 변화를 알아봤어요. 태호야, 많이 달라졌네. 네, 그동안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 사람은 넘어져야 일어나는 법이야. 태호는 그동안 자신을 걱정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했어요. 특히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못됐죠? 못됐다기보다는 눈이 멀었던 거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을 뻔했어요. 그래. 진짜 사랑이 뭔지 이제 알겠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자신을 받아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는 태호에게 말했어요. 태호야, 이제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어머니, 저는 결혼 생각 없어요. 그냥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도 너 혼자 늙어갈 수는 없잖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태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부녀회에서 한 여성을 소개해 주었어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현숙 씨였습니다. 태호야, 한번 만나보기만 해라. 어머니, 저는 정말 만나보기만 하면 돼. 부담 갖지 마. 태호는 할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현숙 씨와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현숙 씨는 태호와 비슷한 나이에 조용하고 착한 여성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호 씨. 안녕하세요, 현숙 씨.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편해졌어요. 태호 씨는 축사 일을 하시는군요. 네, 어머니와 함께 한우 축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시네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축사 일이 익숙해요. 태호는 현숙 씨의 소박하고 진실한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태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더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럼 계속 만나볼 생각이 있냐?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태호는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었어요. 성급하게 결정해서 또 실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몇 달 동안 태호와 현숙 씨는 가끔 만나며 서로를 알아갔어요. 현숙 씨는 태호의 과거를 들어도 이해해 주었고, 태호도 현숙 씨의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태호 씨. 저는 태호 씨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워낙 바보 같은 일을 했거든요. 부끄럽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더 성숙해지신 것 같아요. 태호는 현숙 씨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실된 사랑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태호는 현숙 씨와 결혼했어요.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시기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구나. 할머니는 태호와 현숙 씨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숙 씨는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그리고 태호와 함께 축사일을 도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 이제 마음이 놓인다. 너희 둘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정말 기뻐. 할머니는 태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태호야,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것 같다. 네, 어머니, 저도 그 생각이에요.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저를 성장시켜줬어요. 그래.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지.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 3명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 내일 시장에 나가실 거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현수가 너 때문에 집안이 정말 밝아졌다. 저야말로 이런 좋은 가족을 만나서 행복해요. 태호는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예전에 한 말 기억나세요? 어머니보다 그 여자를 택하겠다고 했던. 그만해라. 태호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태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할머니는 태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태호야, 어머니, 평생 효도하며 살겠어요. 다시는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않을게요.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면서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느님, 우리 태호를 다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태호 또한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가졌어요. 현수가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줘서. 무슨 소리예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네. 꼭 그렇게 해요? 이듬해 봄 현숙 씨가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아기가 생겼다고? 네. 어머니, 조심스럽지만 아기가 생겼어요. 아이고, 이런 기쁜 일이. 태호야, 들었냐? 네. 어머니, 저도 너무 기뻐요. 할머니는 태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태호야,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는구나. 네. 어머니,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가 잘해서 그런 거야. 몇 달 후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할머니는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호야, 이 아이가 할머니의 꿈이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 모든 행복이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됐구나. 태호는 아이를 안고 있는 할머니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손자를 기다렸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이제 정말 행복하다. 할머니는 손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아픔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태호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 어머니의 기쁨을 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가족을 위해, 특히 어머니를 위해 평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김영자 할머니와 태호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힘든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태호와 그런 아들을 끝까지 기다려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5년 후 태호의 축사은 더욱 번창했고 현숙 씨와의 사이에는 두 번째 아이도 태어났어요. 할머니는 건강하게 손자, 손녀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옛날 이야기? 할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아빠가 어렸을 때 이야기요. 할머니는 손자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이야기해줄게. 아빠가 어렸을 때는 말이지. 그렇게 할머니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져 갔고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교훈도 함께 전해져 갔습니다. 태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더욱 성숙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현수가 나와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자. 네. 꼭 그렇게 해요? 그들의 사랑은 진실되고 깊었어요. 시련을 겪었기에 더욱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녁 산책을 나가며 혼잣말을 했어요.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태호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이제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석양이 지는 안동의 하늘 아래 할머니의 감사 기도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내던진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끝끝내 품어준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란 때론 가장 아프게 하지만 결국 가장 깊이 품어주는 존재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죠.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진심을 전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따뜻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이 함께하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가슴을 울리는 또 다른 삶의 기록으로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